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다른 흐름을 보여주며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가 줄고 매물은 늘고 있는데 왜 집값이 반등하는 걸까요? 최근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반등을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등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나온 긍정적인 소식에 집값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상승이 단기적인 반짝 반등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들을 바탕으로 볼 때 시장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3천 건을 넘어서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매물수는 10만 개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65영개에 이르며 비공식적인 추정으로는 10만 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욱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대출 조건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시장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하락하다 보니 잠깐의 반등으로도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이를 단지 잠깐 멈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동향을 감안할 때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12월 이후로 15주 동안 지속된 하락세가 최근에 멈추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승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포구, 용산구, 성북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등에서 상승 거래가 관찰되었으며 인천 지역 역시 가격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속된 부정적인 뉴스 속에서 이처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래량의 회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시장의 통상적인 패턴이지만 현재는 거래량 증가 없이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핵심 주거 지역인 강남, 송파, 마포구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거래는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습니다. 매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출 조건도 여전히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아파트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리스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약 8만 3천 건으로 역대 최대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말에 7만 5천 건에서 계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매물이 계속 쌓인다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한두 건의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이 많은 매물이 모두 소화되지 않는 한 결국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매물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지표가 엇갈리면서 한동안 소폭 상승과 소폭 반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3년 4분기보다 증가했지만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일 뿐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시장은 여전히 불황이며 부동산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시점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쌓인 매물이 소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물이 계속 쌓인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이 시점을 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사이의 부동산 시장 온도 차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매물이 쌓이더라도 신축 아파트, 분양가 등을 고려할 때 집값이 추가로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더라도 할인 분양을 통해 판매될 것입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많고 전세값도 하락세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동시에 전세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어 반등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전세 시장은 현재 강세를 보이며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은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전세값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상황을 견뎌내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실제로 전세값이 오르면 서울을 떠나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주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서울의 전세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나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의 고점 대비하여 현재의 전세값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했던 이들 중 일부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만 계속 상승하는 형국이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가 실거래가가 되고 그 가격이 해당 아파트 전체의 가격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몇몇 신고가 거래에만 주목하며 집값이 실제로 오른 것으로 착각하고 비싸게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집값이 진정으로 바닥을 찍었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을 것이고 집값이 바닥이라면 사람들이 영끌을 하여라도 집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고가에 거래된다는 소식은 실제로는 일부에 불과하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뉴스가 되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실제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래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2022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반면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를 더 선호해서 비싼 가격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구축 아파트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높은 가격이 유지된 것입니다.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거래되거나 인기 있는 매물만 거래되는 바람에 마치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면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와 같이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하락 거래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의 반등이 전체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